안녕하세요. 다정한 라디오의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명상을 하기 좋은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는 일상생활 속이고 최적의 시간은 마음이 올라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명상을 책으로 배운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책에서 알려준 대로 잠들기 전에 1시간 정도 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명상을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째, 그날 정화시킬 마음을 미리 정해놓고 명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는 수십 가지의 마음들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죠. 둘째, 막상 명상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 때문에 괴로웠었던 것 같은데 명상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셋째, 명상의 효과가 일상생활에서 잘 발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마음 공부를 한 보람이 있을 텐데 일상생활을 다 끝내놓고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을 할 때만 마음이 편해지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곳에서 평생 명상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팍팍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명상의 달콤함을 맛보고 나니까 일상의 씁쓸함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90%는 일상생활로 구성되는데 그것을 여유 있게 품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명상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언가 거창하게 해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일하느라 바쁜데 무슨 명상이냐라고 할 때의 명상은 형식적으로 제대로 갖춰진 명상을 말하는 거죠. 편하게 앉을 수 있어야 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주변이 조용해야 되는 등의 조건들이 만족되는 명상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일상생활 속 명상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명상 같지가 않아서 실망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끝내는 명상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할 수 있는 명상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주문을 받는 아주머니께서 메뉴판을 던지듯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기분이 나빴고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음의 변화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죠. 이렇게 식당에서의 저의 명상은 끝이 납니다. 제가 무엇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저는 제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분이 상했으면서도 안 상한 척 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분도 오죽 살기 힘들면 저러실까 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화가 나는데도 인간 된 척 하면서 그 감정 에너지를 눌러버렸죠. 둘째, 제가 세상에 무엇을 투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공격받는다를 투사하고 아주머니에게는 공격한다를 투사했더라고요.
메뉴판을 불친절하게 두고 간 상황일 뿐인데 저는 제 안에 있던 공격 프레임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다투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별일 아닌 것도 공격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공격 프레임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격한다와 공격받는다로 분별해서 상황을 해석하지 않게 되죠. 이렇듯 식당에서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명상을 했음에도 저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내가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자신이 생기니까 엄청난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이 불러일으키는 마음을 명상 대상으로 삼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명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도 쉽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이 재미있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몇 번씩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면 산책이 싫어지겠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소소하게 행복감을 느낄 거리가 많은데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일상생활이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통해서 돌부리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간파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넘길 줄 알게 된다면 일상생활도 산책하듯이 평온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마인디였습니다.